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나흘 만에 반락하는 줄 알았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1시간 안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데 장중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출발부터 플러스였는데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급은 바뀌었네요. 외국인들의 나홀로 수급이었던 코스닥은 외국인이 빠진 자리에 코스닥에는 기관과 개인의 매물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의 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가 같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G20회의가 우리 증시,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환율 대비 조금 원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었지만요. 현재 니케이도 잘 갑니다만은 우리 증시도 일단은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 니케이 오늘 부럽네요. 2%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증시는 왜 한국 증시만 왕따일까요? 잠시 후 2부 계속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세한 수급 상황 분석부터 들어볼 텐데 한 주에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수급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샀고 옵션 만기 이렇게 전후에서도 수급이 의외로 더 좋게 그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사줄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일단 팔진 않네요, 오늘도요. 네, 일단은 변수는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비차익으로 322억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수급적 가장 특징적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그 비차익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지난주도 비차익으로 사면서 들어 올렸는데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동안에 백어데이션까지 발생했던 베이시스가 지금 강력한 콘텐츠로 바뀌고 있습니다. 1포인트 이상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외국인의 즉 선물을 1,500억 정도 사주면서 베이시스로 호전시키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시장 132억, 기관이 71억, 아침에 기관이 팔다가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쌍끌이 매수로 수급은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익 거래로 일단 베이시스가 좋은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의아스럽죠. 비차익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베이시스랑 그다지 상관없는 물량인데 차익 거래가 왜 안 들어오는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체크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179억을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 업종을 팔고 있는 가운데 철강 및 금속 업종만 42억 정도. 아무래도 오늘 고려아연이나 풍선, 서원 등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이런 업종들 많이 빠지는 업종 최근에 개인이 계속 담고 있는 모습들 그런 수급 패턴이 계속 오늘도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업종, SK텔레콤, 한국전력 등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 웃도는 상승률로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지난주에 강했던 전차군단 조금의 약세 모습 그리고 비철금속, 철광금속 업종 이런 업종들이 약세 업종인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방어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지탱하고 있고요. 민감주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32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 24억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번 주에 기관이 같이 붙는 모습, 뒤따라 붙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기관의 모습은 항상 오전과 오후가 좀 많이 다른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개인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신성장 동력들 박근혜 이제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이 되는데요. 그 출범 이후에 어떤 신성장 동력주들은 기관에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개인과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속내가 제일 궁금한데 여기서 2천을 보낼 마음을 먹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전을 보낼 마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예. 일단 외국인 속내를 좀 보겠습니다. 또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다. 선물 동향 잘 살펴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엔 3월물 아닙니까? 2월 만기 이후에 3월물이 시작이 됐고요. 항상 선물 시장은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262.5, 코스피 200 기준 등가로 설정한다면 그 위에 콜옵션 미결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역시 밑에 풋옵션, 외가 풋옵션 미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가두리 박스권일 가능성이 오늘도 크다는 것을 옵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매수를 소폭하면서 베이시스 호전하지만 외국인의 비차익으로 결국 시장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지난주 이어 이번 주 내내도 상승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밑에서 산 거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 실적 좋은 종목만 매매한다. 다른 거 없다. 이 말은요. 결국엔 기간화 장세, 즉 코스닥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계속 어떤 소식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펀더멘털 위주의 실적주들, 아마 정보통신 관련 기술주들이 좀 많이 속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기간의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우리도 투자자분들께서도 같이 찾아서 매매하는 그런 지금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생각은요? 네, 개인 좀 전에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내내 상승하면 좋겠다. 사실 개인들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있는 단타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하면은 오히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기관처럼 이렇게 뭔가 실적이 되는 종목을 개인들이 알면 좋은데 언제나 정보가 늦으니까요. 다 알고 있는 기관을 좀 따라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환율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원화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서면서 지난주 내내 강세로 전환했던 원화가 달러 대비 오늘 2.5원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기술적 자율적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엔화는 어떻습니까? G20 회의를 앞두고 사실 92엔 초반까지 떨어졌던 엔화, 즉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약간 전환을 했었지만 오늘 거의 94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0.33% 달러 대비 오르면서 93.83엔을 기록 중인데요. 결국 G20에서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는 용인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율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건 맞지만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을 지목하지 않았을 뿐은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어떤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일본과 미국의 또 정상회담도 있는데요. 결국엔 일본 쪽이 지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상당히 에너지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압박을 계속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셰일가스 부분을 일본에 상당히 싸게 수출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일본을 계속 엔저 현상에 대해서 방관하는 이유는 선진국들의 어떤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미국이 휴장인데요. 밤에 유럽이 다음 주에 또 이탈리아 선거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HSBC, PMI 지수 등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기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3월 1일로 연장되는 어떤 자동 지출 삭감 부분 CK스터죠. 이게 3월 1일 날 다시 또 연장이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 또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단순하게 외부 변수만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랠리를 보일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는요. 가장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 수급, 차트.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전망이 좋은 업황이 별로 없다는 점. 즉 쉬운 공식 세 가지 실적, 수급, 차트 중에서 실적 하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수급과 차트가 동시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은 결국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원인텍이라든지 캠트로닉스, RF텍 뭐 이런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기간 수급이 최근에 신고가를 치는데도 달라붙는다는 점은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를 이제 등에 업고서 부품주들이 성장세를 올해도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을 정확히 따져보면 정확히 작년보다 올해 또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주들을 우리는 기관과 똑같이 따라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 시장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대형주가 가대낙폭했다, 뭐 하악주가 가대낙폭해서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악업종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되면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일본이 오히려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즉 선진국이 이머징을 상당히 배척시키면서 그들만의 입장을 논리를 취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그런 면에서는 녹록지 않다는 점. 그러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몰릴 수 있는, 즉 성장이 전망될 수 있는, 즉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정책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어떤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진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뭐 화학섹터 보자 이런 생각은 아예 접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실적되면서 기관 등의 수급이 몰리고 차트까지 예쁜 종목들 같이 사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서원인텍, 캠트로닉스, RF텍 사례까지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수급으로 보는 시장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업앤다운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정도 되면 급등락 보이는 종목들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시장 10시 구간의 특징주 추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업종목이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다음 종목이 2가지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 종목들을 제가 추린 건 아니고요.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준비해주신 전문가님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업종목으로는 비아트론과 세온메디칼이 거론이 되고 있네요. 대기업 투자, 오늘 LG 쪽에서 또 OLED 투자 얘기 나왔죠. 규모까지 확정됐고, 세온메디칼은 노인 복지정책 관련된 테마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스템 임플란트 등 관련된 이쪽 바이오, 약간 메디칼 이쪽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페코는요, 북한 북핵 관련돼서 방산도 들썩였었던 테마 가운데 하나인데, 북한발 악재가 좀 조용하고 완화되니까 오늘 역시 주가 흐름이 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 박재민 팀장님도 짚어주셨었는데, 상품 가격 흐름이 좋지 않아요. 금은 계속해서 값이 빠지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주가도 역시 연동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업다운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 문제는 이 같은 업과 다운의 흐름이 왜 생겼는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까지 할 수 있는지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들을 선별해 주신 우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출신 인베스트먼트의 홍희진 팀장님 연결합니다. 홍 팀장님 역시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네. 자, 먼저 비아트론부터 출발을 해보죠. 오늘 LG 쪽의 OLED 투자 소식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LG뿐만 아니고요. 삼성 쪽에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LCD, 그다음에 아몰레드에 대한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발주가 많아서 수주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쪽이 작년에 대규모 지금 투자를 좀 보류를 시켰죠. 예,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아몰레드 관련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부터 삼성 쪽과 그다음에 LG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 쪽에서도 이제 OLED 패널 생산시설에 7천억 가량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측면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대기업들의 투자가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관점을 좀 지지하고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홍희진 팀장님 어디 특별한 곳에서 지금 전화 연결하고 계신가 봐요. 네, 소리 잘 안 들리십니까? 네, 잘 안 들려요. 사실은 깨끗하게 들리지 않아서요. 네네네. 예. 예, 좀 평범한 곳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비아트론은 그러면 지금 그냥 쭉 들고 가면 됩니까?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운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올해만 하더라도 12,000원 했던 주가가 1월부터 지금 현재 17,600원까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양호하게 좀 거쳐준다라면은 매수 타이밍도 노려볼 수 있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15,500원 라인을 지금 매도 가격으로 좀 정하시고 좀 대응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좀 탄력이 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만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통화 품질은 여전한 가운데 다음 업종목 설명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노인 복지 테마로 엮여 있는데 오늘도 흐름이 역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주말에 지금 장관 내정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부분 해서도 보시면은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형 메디칼 같은 경우도 실적을 겸비한 정책 테마주도 정책 테마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강하진 않죠. 하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대응 전략을 짜 보신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이겠죠. 한 3,700원 라인까지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실적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 전략을 짜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3,700원까지 세운 메디칼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운 종목 두 가지는 좀 묶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스페코, 방산주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렇게 상품 가격 떨어지면서 주가도 부진한데 이러다 말까요? 자, 일단은 고려아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상품 가격, 특히 이제 금이나 은 가격의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일단 미국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스퀘시스라는 지금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상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아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금값 하락에 맞물려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품값의 지속적인 약세, 그 다음에 경기 우려감을 표출시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좀 남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대해서 뭐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위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된 뒤에 접근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저점 라인이겠죠. 36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코 대응법도 알려주시죠. 네. 자, 스페코나 큐니드, 그때 같은 방산 관련주겠죠. 지금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설 연휴 전부터죠.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급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산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다는 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들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서 대북 관련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페코나 퓨니드, 빅텍, 퍼스텍 같은 방산 관련주들이 일단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국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좀 호재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종목이 빠져준다라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특히 이제 중소형주 종목에 대해서 탄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활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200원 잡고 리스크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우량주에 대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종목이 빠져준다라면 오히려 투자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앤다운 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출심 인베스트먼트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전략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쏙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성을 했는데요. 화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일부에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핵심입니다. 먼저 강정원 부장님이 빅솔론 사보자라고 하셨었는데요. 개장하자마자 시초가에 무조건 사시는 그런 분이죠. 시초가 공약주 언급하시니까요. 오늘 장중에 곧바로 분봉상 보시면 5.7%, 시가 뭐 약간 올렸지만 곧바로 수익 실현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안 판다 했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장중 손절가 이탈 안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드코 팀장님이었던가 이드코 대표님이요. 조정시 사자라고 하셨었는데 순환매 빠르게 적응하자라는 주문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IM투자증권의 우리 IM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죠?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아직은 배고프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이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라는 언급도 주셨었죠. 그리고 동양증권에 전화를 해서 고용기 대리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G2에는 민감하고 유럽에는 덜 민감한 업종을 사보자 이런 의견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을지 전문가 공감도를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10시 20분에 들어보는 전문가 공감도. 오늘 특별히 얼마나 공감하는지 얘기를 들어볼 분은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종목부터 전략까지 5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실 수가 있는지 개수로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저는 오늘 의견 중에서 크게 아니다라고 할 의견은 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의견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그중에서 3가지 의견에 좀 동의를 해봤는데요. 네, 해당되는 의견의 번호는 2번과 3번과 4번입니다. 예, 그래. 조정시 사자, 그리고 아직은 배고프다, 그리고 현금이 최고다. 이 3가지 의견에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스타일을 좀 내주실 타이밍인데요. 우리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오늘 그 3가지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3가지 의견이 모두 비슷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3, 4번만이 비슷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고 네. 2번 의견에 조금 더 강한 또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정시 매수. 네,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서 앞서 그 코멘트랑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1980선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번 주 장 전체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이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탄력적인 상승을 좀 이끈 재료가, 좀 새로운 재료가 좀 미흡한 상태이다 보니 탄력적인 장보다는 이번 주 장도 좀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듯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기준 2주 연속으로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제 주요 이평선 상향을 돌파하는 분위기로 좀 반전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을 좀 이야기했던 엔화 약세, 실적 수급 등의 이제 주요 변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흘러간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1,050원에 대한 이제 강력한 방어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저항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엔화도 이제 달러당 95엔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이 될 것이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벵가드 이슈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좀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또 환율에 대한 좀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환차익에 따른 외국인의 급격한 좀 점차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국내 수급 또한 연기금의 매수 규모 확대로 좀 수급에 좀 담비를 내려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주요 지지선으로나 1930선을 좀 잡아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향후 글로벌 증시가 좀 동정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매수 전환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부인데, 그 벵가드 물량이 7월 청산 종료시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산 과정이 좀 천천히 진행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한 지금 미국계와 유럽계 매도 압력 완화 속에서도 지금 중국계 자금 또한도 대규모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환율 환경이 좀 악화가 될 때 함께 이익 전망치를 같이 좀 내렸던 수출주도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만큼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중심으로 한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출주 중심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외가스 관련주인 LNG 관련주와 LNG 관련주가 좀 지난주에는 강했는데 오늘의 관련주 중에서는 좀 중형주로 꼽아보는 한국화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화분은 LNG 운반선유, 단열 판넬과 이제 합성수지 전문하는 업체인데요. 시외가스와 이제 원전, 일본 원전 이제 비중 축소에 따른 수혜도 같이 좀 함께 가능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로서는 좀 이제 잦은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한 이제 주가 리스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LNG 본행지 수주가 또 증가되고 있죠. 또 그에 따른 이제 한국화분의 실적 또한 개선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긴 이제 중국 춘절을 좀 끝냈는데요. 그런 화학주가 좀 비성수기로 인해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왔었지만 중국 춘절 이후에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확충으로 수요가 좀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춘절 이후에 좀 관심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또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좀 쌍끌이 매수를 같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수급 또한 개선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견인을 해줄 것이라 좀 보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8,200원에서 8,000원 선에서 좀 매수 관점을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9,000원과 손절가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 7,750원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참 힘들었던 한국화분인데 이렇게나 지난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전 고점 정도까지 목표가 주셨습니다. 한국화분 관심주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제가, 윤쌤이 아니죠. 김선윤으로 나와있죠. 김선윤의 007 작전을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차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하나하나가 다 차트만 보고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퍼펙트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항상 매일매일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3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만도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테린포장, 그 다음에 SL 3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 한 종목씩 차트를 보면서 과연 이 종목은 지금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올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움직여 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좀 만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만도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만도가 아직 잘 못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수급부터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부터 볼게요. 만도가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3일 연속 기관들이 좀 매수가 항상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은 3일 연속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나오는 종목은 반드시 조금 편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시나 자, 연기금 역시 3일 연속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차트상으로 살펴보자면은 자, 꾸준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좀 멀리 볼게요. 자, 서서히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9월 정도 보여줬던 이 박스권 흐름 자체에서 한번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서서히 다시 한번 저점 바닥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시도를 지금 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지금 만도의 차트 흐름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봤을 때 좀 더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좀 꾸준하게 여기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자,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확대해 볼게요. 다시 한번 차트 흐름이 반등을 좀 시도하는 찰나에 자, 주봉 20주선입니다. 주봉 20주선을 정확하게 뚫으려는 그 시도 자체를 조금씩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간다면은 자, 만도를 좀 다시 보자면은 만도가 다시 골드크로스 선을 지금 뚫으려는 그 시도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까지도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고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도는 일단 1차적으로 얼마를 봐야 되냐면은 만도는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가 무조건 13만 5천 원까지는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121선 라인 부근까지는 일단 지금 추세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만도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테린포장입니다.
자, 테린 포장을 잘 살펴볼게요. 테린 포장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400억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자, 작년 6월부터 꾸준하게 지금 주가 자체가 이 라인을 타고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죠. 자, 작년 6월에 라인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고요. 자, 11월 초에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나와줬습니다. 근데 작년 6월부터 항상 올라줘서 걸렸던 부분 자체가 2,100원 라인이에요. 꾸준하게 상승을 줬단 말이죠. 꾸준하게 반등을 줬었고, 자, 이번에도 반등 줬었고, 또 반등,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 종목은 아무리 못 가더라도 일단 2,1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도달하고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기관들이 현재 매수가 들어온 양이 한 달 동안 지금 14만 주의 매수량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가심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차트상으로 지금 약간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작점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자, 반등을 줄 수 있는 다 정확하게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무조건 얘는 2,100원 돌파해서 이번에야말로 한 2,15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퍼펙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2,100원 뚫고 올라가서 충분히 2,15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SL입니다. 자, 최근에 이 SL 차트가 굉장히 지금 이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대오비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면서 SL 역시도 꾸준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SL의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자면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기간이 지금 10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또 연기금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연기금과 투신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트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차트 흐름에서 조금 주목해야 볼 것이 오늘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흐름 살펴보자면은 오늘 사실상에 약간 떨어질 것을 각오했지만서도 밑꼬리가 조금씩 보여주면서 매수 자체를 지금 확인해 본 바 투신권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신권은 이 가격 SL을 얼마까지 노리고 좀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자, 그 전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전 그 박스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거의 17,000원에서 18,000원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의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죠? 한 17,000원 정도란 소리죠. 그렇다면은 SL 같은 종목은 아무리 못 가더라도 일단 1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퍼펙트하다는 거, 오늘도 역시나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SL 지금 굉장히 좀 고점 라인 찍고서 올라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지만서도 한 번 더 라인을 타고서 자,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SL과 만도와 이 테린 포장 중에서 가장 조금 매수하기에 조금 편한 종목, 그나마 조금 난 게 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면은 자, 제가 볼 때는 만도가 아닌가 조금 판단이 됩니다. 자, SL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매수하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만도가 조금 여유롭고 최근에 SL 차트가 만도에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은 만도가 지금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대오비스 살펴볼게요. 자, 현대오비스 차트도 역시 약간 좀 최근 들어 반등을 크게 주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데 현재의 만도의 가격대 구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현대오비스가 28만 원일 때 현재 구간이 만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만도는 지금 현재가에서 아무리 못 가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조금 더 줘서 좀 더 가파르게 좀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닌 바로 전고점에 해당해서 한번 맞고 떨어지더라도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무조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서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급이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기관들 수급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릅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권에서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도를 꼭 매수해 주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종합 증시의 출발 상황 간단하게 언급해 드립니다. 현재 일보 니케이는 거의 한 2% 가까이나 비트하고 있는데 상해종합 지수가 일주일 만에 열리죠. 친절 관련해서 쭉 다 지난주 쉬었었는데 오늘 일주일 만에 열려서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0.39% 올라서 2441.9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장 약간 더 시간이 흘러서 흐름 좀 보이면 그때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수 종목들의 증시 퇴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금호산업은 자본 잠식률이 94%에 달한다고 공시했고 쌍용건설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15일 한일건설의 법정 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건설주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라는 악재에도 국내 모바일 부품주 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엔화 약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데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피해 국내 업체 위주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사이 한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출회부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형 건설주들의 증시 퇴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수 종목들이 증시 퇴출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주시장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향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낙폭을 살펴보자면 금호산업이 14.91%, 벽산건설이 10.92%, 동양건설 13.88%, 난강통건 15% 등입니다. 반면 대형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낙폭이 1%를 밑돌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한 것은 이날 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3천억 원에 가까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었습니다. 금호산업이 지난 14일 자본 잠식률이 94%에 달한다고 공시를 했고 쌍용건설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한일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건설주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상당수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본 잠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는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범양건영 그리고 난강토건, 벽산건설 등 법정관리 건설사들도 작년 3분기 말 현재 자본 잠식 상태로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 또 쌍용건설, 한일건설 등 적자 기업들은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그러니까 이른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다음 달 말까지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자본 전액 잠식이면 즉시 퇴출되며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일부 잠식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자본 잠식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자본금을 까먹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자본은 당초 투입된 납입 자본금과 내부적으로 보유하는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회사의 적자 폭이 커져 유동성 위기가 오면 잉여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납입 자본금은 까먹게 됩니다. 이를 부분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예컨대 쌍용건설의 경우 자본 잠식률이 197.6%에 이르는데 이는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2배가량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속속 자본금 미천을 드러내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여파입니다. 실제 사무, 삼부토건, 쌍용건설, 한일건설, 금호산업 등 상장 건설사들이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경남기업은 작년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신세기건설, KCC건설, 계룡건설 등 건설사 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났거나 최대 8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밑돌 전망이며 충분히 예견의 어닝 쇼크는 불확실성 제거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충당금 규모가 건설주 향배를 가를 관건이지만 이를 수취하기 힘들어 아직까지는 좀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들이 살펴볼 건 15일날 주식시장에서 건설사들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낙폭은 컸지만 반대로 대형 건설사들의 낙폭은 작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디폴트가 나고 부도가 난다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장
쉐어율은 전부 다 대형 건설사들이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게 보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대형 건설사들 일부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도 대형 건설사들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움직임은 좀 회피를 해야 될 것이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매도해서 오히려 대형 건설주들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국내 모바일 부품주들은 엔화 약세라는 악재 속에서도 강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모바일 부품주들이 주가가 이제 엔화의 약세에 따라서 상당수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에 불과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이들 종목에 대한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일반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엔화 약세라는 호재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피해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 위주로만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발 제조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납품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하나 이유로 보입니다. 오는 4월에 시장에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이런 모바일 부품주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5일 하이소닉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0.69% 오른 7,3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제 보였습니다. 하이소닉은 삼성전자 등의 카메라 자동 초점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모베이스도 이날 5.2% 급등한 17,200원의 장을 마치면서 5거래일 연속 20%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화전자, 옵트론텍, 나노스, 파트론도 각각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 디지털옵틱, MC넥스도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10% 이상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부품주가 오를 들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배경에는 일본 부품주들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품주들 때문입니다. 실적이 뒷걸음치면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교세라, 무라타, 니텍, 이비덴, 신코 등 일본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고 소니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 전체로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부품주들의 강세는 갤럭시 S4 출시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4를 월간 1000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3는 월간 800만 대였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살펴볼 때 현재 갤럭시 S4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급증을 하지 않는다, 월간 1000만 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품주들의 조정 가능성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은 일단 갤럭시 S4 출시가 예상되는 시점 3월 말까지로만 일단 트레이딩 목표치를 잡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들어 미국 다우지수가 14,000선을 회복하고 중국 증시가 20% 이상 오르는 사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국내 증시 언제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다우지수가 5년 만에 이제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신고가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 지표와 부동산 가격 회복에서 이제 좀 찾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수급적으로 풀려 있는 과잉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이전하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표현되는 주식 시장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주시장은 금년 들어 무려 20% 이상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올 들어서 상승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급적으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출회부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엔 저하 그리고 원화 강세 같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까지 겹쳐 한국 시장은 상대적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시장은 상하이 지수 기준으로 6,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지난 5년간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바닥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며 2,4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긴 조정 끝에 이제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 코스피는 지난 위기 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9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기업 이익 증가와 함께 2000포인트 전후까지 상승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좀 어렵게만 보아야 될 것일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한국 증시는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PBR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일배를 기록해 어느 주식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한국 기업들의 차곡차곡 벌어들인 이익으로 순자산이 많이 늘어나 종합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싸고 이익 가치 비해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볼 때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하나 좀 부재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회복됐을 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바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100포인트 돌파가 상승부로 접어드는 거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트랙 210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00포인트 돌파에 어떤 모멘텀이 끼고 그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중국 증시 분위기가 0.5% 정도 강보합세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제 자세하게 중국장 분위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중국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래간만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국장도 약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오늘 재개장한 셈인데 흐름이 괜찮네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이제 춘절로 인한 일주일 휴장 이후 지금 장이 재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좀 강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26% 상승한 2,438.4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본토지수 계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2년 12월 이후 지금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 기준으로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내 100개 도시의 집값은 8개월 연속 상승 기조를 이끌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1월 국내 100개 도시 새로 지은 주택의 평균 가격이 12월보다 1%대 상승세를 내면서 2년 만에 상승폭으로는 최초로 1%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가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의 A 증시는 올해 상승 확률이 7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데요. 2000년 이후 13년간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구정호 첫 거래일의 상승 확률이 54%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정호 첫 주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 확률이 77%인 만큼 이번 주에 중국 본토 증시의 상승 확률은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12년 해외 소비액이 850억 달러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국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계속적인 이런 춘절 효과로 인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국 증시가 한 주간 휴장을 했던 만큼 다시금 정고점이었던 2,45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춘절 끝나면 언제나 강세를 보였던 패턴. 지난 13년간 10번은 강세였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전고점 돌파 상해종합증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장 분석의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지금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꺼지면서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1980선 등락하지만 코스닥은 힘이 좋고요. 일본장은 2% 상승세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본장보다 훨씬 못 가는데 역시 G20 환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